사람은 지금 죄를 지었다고 지금 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 피해자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하고 맞짱 토론한 일은 아니고 그 맞짱 토론할 당사자가 아니죠, 그분이요. 지금 뭐 1대1 토론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 시작부터 뭐 황후나 그 사람 이런 표현 쓰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예. 저도 뭐 응하고 싶지 않았고요. 저도 토착비리 당사자인 피의자 신분으로 얼마든지 소환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통해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최근에 어디 언론 보니까 그러면은 선거 후에라도 왜 부르지 그랬느냐 하는데 선거 후에 실제로 소환조사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수사팀에서 소환조사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소환조사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울산 시내의 여러 오피니언 리더급들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해를 받기 싫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토착비리 혐의자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의자와 저도 1대1 토론하기 싫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무슨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도 혼란스럽게 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참 정말 대단한 궤변이시고 어떻게 이렇게 황당무계한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죄를 지은 사람을 봐줄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있는 겁니까?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 해봤지만 아무 증거도 못 찾았잖아요. 김건희를 아예 입건조차 못했습니다. 본인이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샅샅이 뒤졌잖아요. 지능수사태를 총동원해가지고요. 아니 죄를 지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마음대로 자기가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다는 말씀이고요. 좀 전에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신분 전환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웃긴 얘기입니다. 아니 피의자면 피의자지 참고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관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을 마음대로 덮어줄 권한이 있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왜에 대한 고발장이 낸 사람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금 셀프 고발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담당 과장이 고발인한테 전화해서 우리 그거 제대로 잘 수사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 경찰관이 불러지는 대로 죄명하고 내용을 써서 그대로 고발장을 담당 경찰관이 접수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김기현을 피고발자로 넣어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김기현에 연결될 걸 하나도 못 찾은 거죠. 그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발인의 김기현 시장을 포함시켰다면 그 경찰의 의도였다면은 당연히 피의자로 소환했겠죠. 고발인이 고발장을 쓰는데 경찰에 도와주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율 문제라든지 범죄 사실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정치 생명을 끊어 놓아놓고 지금 이미 선거 내내 그걸 울고 먹었잖아요. 그래 정치 생명을 끊어 놓았잖아요. 아니 그런 다음에 정치 생명을 끊어 놓는 것 때문에 내가 보류했다고요? 야, 정말 참 대단한 궤변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청와대와 저와는 단 한 차례도 통화는커녕 어떤 직간접적인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명수사가 뭘 하명수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명수사를 받은 기관, 울산경찰청의 책임자가 전혀 모르는 하명수사가 가능합니까?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입촉된 첩보가 다시 울산청으로 넘어오는데 한 달 넘게 걸렸더라고요. 그 하명수사 청와대 하명이라는 첩보가 한 달 넘게 걸리는 그 반나절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명수사라면? 그 첩보 내용에 10건쯤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전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첩보가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서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실제로 수사에 착수된 것은 그중에 한 건뿐이었거든요. 하명수사였다면 10건 다 있든 없든 다 털지 않았겠습니까? 하명으로 내려간 것이 한 10건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세 가지 이천 말씀하시는 거죠? 하명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하명한 사람 하명했다 그러는데 하명 받은 사람 안 받았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본인이 죄 지은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정치자금법 위반 지금 일부 기소돼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주체입니다. 이른바 몸통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기소되어 있는 김기현 시장의 처의 이종 사촌, 그분이 수개월 도피했습니다. 자신 있다면 왜 도피시켰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랬는데 김기현이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기소된 사실은 김기현이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사건은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관계자들에 대해서 아마 일부 무죄가 날 거라고 저하고 관련된 쪽은 무죄가 날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의 이종 사촌. 처의 이종 사촌. 시장 처의 이종 사촌과 예. 김기현 시장의 회계 책임을 맡았던 공무원. 이분들이 기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김기현 시장과의 관련성은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아무 증거도 없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허위사실 유포죠. 책임지실 겁니까?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아무 증거도 없이. 어떻게 경찰관이 그렇게 함부로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책임을 지키세요. 처이종 사촌을 도피시켰다고요? 어떻게 도피시켰습니까? 누가 도피시켰습니까? 뭔 증거 갖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증거도 없이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SK 관련, SK의 전력공급 민원 관련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기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기업에 정지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내가 관내 기업을 도왔죠. 국회의원이 관내 기업을 도우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대가를 받았다고요? 그런 헛소리를 어떻게 함부로 하세요? 자, 김 시장. 대가를 받았으면 다 처벌하세요. 그 대신 당신 법적 책임져야 돼요. 어디다 그 함부로 얘기했어요? 피고발인, 김기현 시장의 형, 또 동생, 김종현 씨, 김사면 씨와 함께 피고발인이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각각 서로 다른 건설사의 인허가 문제나 시행권 문제로 불법 로비를 맡아서 형과 동생이 각각 경쟁사의 로비를 맡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 시장이 조정을 통해서 형이 로비를 맡았던 회사로 정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충분히 수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조사했잖아요. 샅샅이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혐의 결정을 했잖아요. 형이 됐어요. 그리고 동생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잖아요. 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어쩌고 도와줬다고요? 자, 그다음에 박기성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자를 변경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레미콘 업자를 변경해서 혜택을 받은 레미콘 업자는 김기현 시장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수사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무책임하게 말씀하세요? 경찰관 이런 분이. 자, 예. 흥분하시지 말고요. 차분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론 자리입니다. 비방하려고 발언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런 주장을 하니 제가 반론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반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기현 전 시장이 직접 비리 혐의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유죄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단서가 있다,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는 차고 넘친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탈탈 털만큼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부르지도 않았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일단 김기현 시장의 형이 출처불명의 돈 1억 8천을 받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합니다. 1억 8천의 돈이 출처가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압수영장이 기각됩니다.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수사 진행을 못하. 그 수사가 진행이 됐더라면 전 충분히 김기현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연결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사의 단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뭘 확정적으로 말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수사의 단서가 있다는 말씀. 그동안에 황운하 청장 이분이 39번에 걸쳐서 영장을 신청을 했대요. 김기현이 한 사람 잡으려고 39번 영장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 기록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수사의 단서 말씀하시고 왔는데 자기가 수사의 단서라고 했던 거 전부 다 수사했습니다. 그랬는데 김기현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김기현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찾지를 못하죠. 그래 놔놓고 그걸 가지고서 지금 더 수사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떻게 경찰관을 하고 계신지 아니 뭐 먼지 털어서 제가 나올 때까지 털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검찰의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확보한 어렵게 수사해서 확보한 유죄의 증거들을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시하고 무리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무리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죠. 예컨대 김기현 시장의 동생 건 관련해서 볼 때 예? 경찰 단계에서 그 30억 용역 계약이 왜 불법적이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참고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참고인 진술이 검찰 단계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번복됐어요. 좀 모종의 흑막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변명을 일방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일방적으로 무시를 해요. 그러한 불기소 결정문을 이 공정한 불기소 결정이라고 볼 수 없겠죠. 좀 전에 검찰의 수사방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현재의 검찰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과 검사장입니다. 그 검찰이 야당 김기현을 봐주나요, 그럼요? 아니 검찰의 수사방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황운하 청장이 막 판사 다 하고 검사도 다 하시죠, 뭐. 그냥 본인이 봐서 니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 뭐 국외의 관심법으로 봐서 유죄로 인정하면 검사도 판사도 필요 없이 다 정하시죠.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의해서 검사 판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검사 판사가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그게 최종 결정인 거지. 그게 수사방해라 그러면 왜 판사를 두고 검사를 둡니까? 황운하 청장 혼자서 다 결정하시죠. 제가 김기현 시장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명 수사지요. 뭘 바라고? 아니 본인이 계급 정년 6개월 남긴 상태에서 투스타 치안감으로 승진했지 않습니까? 이 정권으로부터 하해를 입은 거죠. 또 그런 다음에 울산경찰청으로 오신 다음에 예? 본인이 원하는 대전경찰청으로 갔어요. 고향으로요. 그런 다음에 지금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여간 뒤에 흑막이 있는 그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소문들이 파다했단 말이죠. 울산 청장으로 갈 때 이제 승진한 거 가지고 그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급 정년에 임박할 때까지 부당하게 승진이 안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승진해서 탈락하다가 정상적으로 이제 막판에 구제가 된 것이죠.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죠. 정말 청와대에 제가 잘 보이려고 하고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을 수사한 그 공로를 인정했다면 저는 지금 경찰청장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전경찰청에 온 것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대전에 온 겁니다. 대전경찰청 선호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원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희망하긴 했지만 희망하는 것도 제가 선택지 중에 희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저는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없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도 그랬고 대전에 와서도 정치하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끈질기게 저에게 정치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정치 참여 여부를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공천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저급한 말씀을 하시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데다 줄 서고 하는 구태정치 대단히 사람입니다. 정치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예? 정정당당하게 재임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근거 없이 무슨 부처님 눈에 부처가만 보이고 정말 대주 눈에 대지만 보인다는 그런 그 말씀 떠오릅니다. 참여 결심은 아직도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확정이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정치 참여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한 것이고 이럴 것 같아서 토론은 아니고요. 토론은 아니. 피해자가 돼 있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말을 섞어가면서 토론을 하는 게 전 처음부터 싫어서 이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본인이 내심이야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결국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뻔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특히 지금 울산 경찰 1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기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 아니 떳떳하면 가서 큰 소리 치면 되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경찰관이라 되시는 분이 자기 법적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이 왜 출석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이른바 성모경이라고 그 수사팀장 고발인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구속됐다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예. 아시죠? 알죠. 예.
그때 울산경찰청 수사관들이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즉, 검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든 검찰이 필요한 진술만 활용할 뿐 사실을 그대로 밝히려고 하지 않더라. 결국 검찰이 의도한 어떤 시나리오, 검찰이 미리 그려놓은 틀, 여기에 맞추어서 경찰의 진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검찰이 쳐놓은 덫에 뛰어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자신들이 수사 협조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서면 진술을 통해서만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시라면 저희 측근 조사할 때도 덫을 놓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나리오대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서면 조사를 하셔야 맞죠. 자기는 그렇게 안 해놓고 남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은 단순히 김기현이 관련된 사건 혹은 황 청장 개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꽂힌 선거를 짓밟은 테러입니다. 정치 테러입니다. 헌정농단 사건입니다. 이게 백운호나 조국 같은 사람이 몸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몸통이 뒤에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것이 밝혀져서 역사의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 더 큰 몸통이면은 수석보다 더 큰 몸통이 누굽니까? 그건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김기현 시장님께서 선거에 패배하신 후에 여러 가지 억울한 심경이 드실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죠. 선거 패배의 책임을 경찰 수사로 돌리는 것은 이것은 과도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열세를 보이는 것은 울산에 한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떤 사적인 탐욕의 대상으로 이러한 정치 공방을 계속 벌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삼선 국회의원도 역임하시고 또 울산광역시장까지 역임하신 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 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마무리 지어주시죠. 더 이상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